바쁜 일상 속에 잠시 쉬어가는 라디오 사랑방.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홍보팀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서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만 만지작거린다. 자, 다들 모였으면 시작하지. 이번 신제품 런칭 기획안 누가 먼저 가져왔나. 서윤이 입을 때려는 순간 옆자리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린다.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팀장님. 민준이 자신만만한 태도로 USB를 연결한다. 화면에 서윤이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이 나타난다. 서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린다. 그건 제가... 서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감성적 유대입니다. 민주는 서윤이 쓴 문구들을 그대로 읽기 시작한다. 서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 기존의 기능 강조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일상에 스며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아래 무릎을 꽉 쥔다. 오, 김대리 아이디어가 아주 신선한데? 정말 대단해요, 민준 씨. 이런 관점은 생각도 못했어요. 동료들의 찬사가 이어질수록 서윤의 안색은 창백해진다. 그 기획안, 어제 제가 공유해드린 파일인데. 서윤은 용기를 내어 말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 묻힌다. 특히 이 슬로건 부분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민준은 서윤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다. 서윤은 숨이 가빠오며 식은땀을 흘린다. 좋아, 아주 만족스러워.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지.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 김대리.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 사실 저 혼자 다 한 건 아닙니다. 민준이 그제야 서윤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린다. 옆에 있는 서연 씨가 자료 찾는 걸 좀 거들어줬거든요. 서윤은 자신의 이름이 틀리게 불리는 것을 듣고 멍해진다. 제 이름은 서윤이에요. 아무튼 서연 씨도 수고했어요. 민주는 서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며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짓는다. 서연 씨는 운이 좋네요. 민준 씨 같은 유능한 선배랑 팀이라서요. 서윤은 팀원들의 무관심한 시선 속에서 고립감을 느낀다. 회의실의 공기가 서윤을 압박하는 것 같다. 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지. 서윤은 자신의 존재가 서서히 지워지는 기분을 느낀다. 모두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지만 서윤의 주변만 진공 상태 같다. 이건 제 기획안인데. 서윤의 중얼거림은 에어컨 소리에 묻혀 사라진다. 민주는 여유롭게 팀장과 농담을 주고받는다. 이번 성과는 다음 인사고과에 잘 반영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김대리 실력 모를까봐. 서윤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눈을 질끈 감는다. 어젯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문장 하나하나 고쳤던 기억이 스친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서윤은 투명인간에 불과하다. 제가 다 했어요. 서윤은 다시 한번 말해보려 하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저기 서연 씨? 멍하니 있지 말고 회의록 좀 정리해 줄래요? 다혜가 서윤에게 노트북을 툭 밀어넣는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서윤은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인다. 기대할게요, 서연 씨. 정리는 꼼꼼하게 잘하시잖아요. 민준의 말에는 노골적인 선민의식이 깔려있다. 서윤은 키보드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가시처럼 서윤을 찌른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끝내지. 다들 나가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일어난다.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팀장의 뒤를 따라 나간다. 텅 빈 회의실에 서윤 홀로 남겨진다.
서유는 화면에 띄워진 자신의 기획안을 멍하니 바라본다. 내 이름은 서윤인데. 서윤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진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름이 가슴에 맺힌다. 서윤은 천천히 노트북을 닫는다. 회의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긴다. 어깨가 축 처진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나는 그냥 그림자인가 봐. 서윤은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온다.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팀원들도 서윤을 보지 못한 듯 지나친다. 서윤은 고개를 더 깊게 숙이고 걷는다. 발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린다. 사라지고 싶다. 서윤은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불안에 떨고 있는 초라한 여자가 서 있다. 서윤은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추지 못하고 시선을 돌린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분다. 퇴근길 인파 속에서도 서윤은 철저히 혼자다. 길거리의 조명들이 서윤의 눈을 어지럽게 한다. 서윤은 정처 없이 발걸음을 옮긴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 모멸감과 비참함이 서윤의 온몸을 짓누른다. 민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조차 지켜내지 못한 스스로가 밉다.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자 낡은 상점들이 나타난다. 서윤은 홀린 듯 낯선 거리로 발을 내딛는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기묘한 고요함이 찾아온다. 서윤은 저 멀리 은은한 빛을 내뿜는 낡은 가게를 발견한다. 가게 앞에는 낡은 간판이 흔들리고 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향한다. 그녀의 뒤로 차가운 밤 공기가 따라 붙는다. 서윤은 빗물을 뚝뚝 흘리며 낡은 목재 문을 열고 들어선다. 실례합니다. 아무도 없나요? 어서 오세요. 가게 안쪽 어둠 속에서 현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난다. 가게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라 그렇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시 들어왔어요.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구경이나 하시죠. 서유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선반들 사이를 천천히 걷는다. 이 인형들은 눈이 참 슬퍼 보여요. 주인의 감정을 먹고 사는 물건들입니다. 저 시계들은 왜 다 멈춰 있나요? 더 이상 흐를 필요가 없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가게가 정말 조용하네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에요. 당신이 그런 상태로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제 상태가 어떤데요? 존재 자체가 지워져 가고 있군요. 어떻게 아셨나요? 저는 오늘 제가 투명인간인 줄 알았어요. 눈빛에 생기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제가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죠. 그게 당신을 괴롭힙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에요. 그 고통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현우는 말없이 가게 한 구석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낸다. 이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허유는 이끌리듯 거대한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간다. 이게 누구죠? 당신입니다. 아니요. 저랑 닮았지만 전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눈빛이 당당해요. 어깨도 쫙 펴고 있고요. 거울 속의 당신은 사회적 불안증 따위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져요. 제가 꿈꾸던 모습이에요. 그녀는 평행 세계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거울 너머의 삶은 어떤가요? 모두가 그녀를 우러러봅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김민준 같은 사람도 그녀 앞에서는 꼼짝 못하겠죠?
오히려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아부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그 삶을 원하십니까? 네, 가지고 싶어요. 제 비참한 현실을 버리고 싶어요. 가진 것을 전부 잃게 될 텐데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모멸감과 열등감뿐이에요. 바꾸는 순간 지금의 한서유는 사라집니다. 상관없어요. 지금의 저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거울 너머의 그녀도 당신의 삶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원하죠? 완벽함은 때로 지독한 권태를 불러오니까요. 차라리 권태로운 게 나아요. 무시당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아요. 결심이 확고하시군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거울에 손을 얹으십시오. 서윤이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거울 표면에 가져다 댄다. 손이 거울 속으로 들어가요. 그대로 몸을 맡기십시오. 거울 속에 저와 손이 맞닿았어요. 이제 영혼이 뒤바뀌는 과정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눈을 감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보세요. 그녀가 저를 향해 웃고 있어요. 아주 차가운 미소예요. 이제 당신이 저 미소를 짓게 될 겁니다. 서윤의 몸이 거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눈부신 빛이 폭발한다. 아, 모든 게 느껴져요. 힘이 솟구치는 기분이에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훨씬 단단하고 힘이 있네요. 거울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당당한 걸음걸이의 서윤이 거울 밖으로 성큼 걸어 나온다. 놀라워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대신 거울 속에는 당신의 예전 모습이 갇혔습니다. 거울 안에는 소심하고 어깨를 움츠린 예전의 서윤이 겁에 질려 있다. 저 불쌍한 여자가 정말 저였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당신이 아닙니다. 다시는 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 삶의 대가는 이것뿐인가요? 그 삶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당신의 몫입니다. 어떤 무게라도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하니까요. 자만심은 화를 부릅니다. 상관없어요. 이제 김민준의 낯짝을 뭉개버릴 생각뿐이에요. 비가 그쳤군요. 고마워요. 이 가게를 발견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행운일지 불행일지는 지켜봐야 알겠지요. 가볼게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지네요. 서윤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거만한 걸음으로 가게를 나선다. 욕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되어 있지. 현우는 다시 거울 위에 낡은 천을 덮는다. 불쌍한 영혼이 하나 더 늘었군. 내일은 모두가 나를 똑바로 보게 될 거야. 거울 속에 갇힌 예전의 서윤이 유리벽을 두드린다. 소용없다. 너는 이제 저 여자의 그림자일 뿐이다. 안녕, 나의 찌질한 과거. 새로운 서윤은 어둠이 내린 거리로 당당하게 사라진다. 누구에게나 완벽한 삶은 달콤한 법이지. 골동품점의 조명이 하나둘 꺼진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비극이었어. 가게 문이 저절로 닫히며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린다. 다음은 누가 이 문을 두드릴까? 빗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정막이 감돈다. 월요일 아침의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란스럽다. 서유는 구두 소리를 내며 복도를 당당하게 가로지른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들.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쳐다본다. 서윤 씨, 맞아요. 오늘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네. 목소리 톤부터 바뀐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컨디션이 좀 좋을 뿐이에요.
다들 업무 시작하시죠. 서윤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이슬을 향해 살짝 미소 짓는다. 한서윤, 너 오늘 진짜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이슬아. 입고 온 옷부터 말투까지 전부 다 네가 아닌 것 같아.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언제까지 고개만 숙이고 살 줄 알았어. 변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야. 너 지금 꼭 다른 사람 연기하는 애 같아. 연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제야 찾은 것뿐이고. 어색해서 못 봐주겠네. 너 원래 이런 스타일 좋아하지도 않았잖아. 취향은 언제든 바뀌는 거야. 너야말로 왜 그렇게 날카로워? 내가 날카로운 게 아니라 네가 갑자기 기괴하게 구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래. 내가 당당해진 게 너한테는 기괴하게 느껴지는구나. 말을 왜 그렇게 꼬아서 들어?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걱정은 고맙지만 필요 없어. 나는 지금이 아주 만족스러워. 축하해줄 일인지는 모르겠다. 솔직히 너 좀 소름 돋아. 소름 돋을 것까지야 있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눈빛이 너무 달라졌어. 예전에 그 눈동자가 아니야. 예전에 나는 잊어줘. 그 서윤이는 이제 없어. 너 어제 어디서 누구 만나고 왔니?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되나? 그냥 좋은 꿈을 꿨다고 해두자.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너무 예쁘더라고. 거울을 봤다고 갑자기 없던 카리스마가 생기기라도 했다는 거야. 내면에 있던 게 밖으로 나온 것뿐이야, 넌. 그게 싫은가 보네. 내가 왜 싫어하겠어. 단지 네가 무리하는 것 같아서 안쓰러워 보일 뿐이지. 안쓰러워하지 않아도 돼. 지금의 나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질투라니. 웃기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왜 질투해? 글쎄, 그건 네가 더 잘 알겠지, 이슬아.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니? 말투가 왜 그래? 무시가 아니라 대등하게 대화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너무 져줬지. 져주다니, 우리가 무슨 싸움이라도 하던 사이였어. 싸움은 아니었지만 항상 네 기분 맞추느라 내가 고생하긴 했잖아. 말 다 했어. 너 정말 오늘 기분 나쁘게 군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기분 나쁘면 앞으로 나랑 대화하기 힘들 텐데. 도대체 뭐가 널 이렇게 망쳐놓은 거야? 망가진 게 아니라 고쳐진 거야. 아주 완벽하게. 너 제정신 아니야?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병원 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거울 좀 봐. 네 표정 말이야. 내 표정이 뭐 어때서?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불쾌해 보이거든. 친구로서 충고하는데 너 그러다가 사람들 다 떠나간다.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해. 내 곁에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남으면 돼. 존중은 무슨 너를 다들 비웃고 있을걸. 비웃으라고 해. 어차피 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할 테니까. 너 진짜 무섭게 변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슬아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돼. 평소처럼 지내는 게 가능할 것 같니? 네가 이렇게 괴물처럼 굴고 있는데. 괴물이라니 표현이 좀 과하네 나는. 그냥 당당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당당한 거랑 오만한 건 종이 한 장 차이야. 너 지금 선 넘고 있어. 내가 넘는 선이 어떤 선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몰라서 물어. 지금 네 태도 전부가 선이야.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내 가치를 찾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난리가 아니라 걱정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 걱정에 탈을 쓴 통제가 싫다는 거야. 이제 그만해. 통제라니, 내가 언제 널 통제했다고 그래. 사사건건 간섭하고 네 입맛대로 휘두르려고 했잖아. 너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소심한 너 챙겨준 게 누군데. 챙겨준 게 아니라 네,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쓴 거지. 뭐라고 너
진짜 미쳤구나. 아니, 이제야 정신이 맑아진 거야. 너의 그 위선이 다 보여. 위선이라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 기준에서 잘해준 거겠지. 나는 항상 숨이 막혔어. 숨이 막혔다고 그러면서 매번 나한테 매달린 건 너였잖아. 그때는 내가 약해서 그랬어. 하지만 이젠 아냐. 그래, 어디 얼마나 잘나졌는지 두고 보자. 두고 볼 것도 없어. 결과로 보여줄 테니까. 너 오늘 정다혜 씨랑 미팅 있는 건 알지? 어디 거기서도 그렇게 잘난 척 해봐. 다혜 씨가 무서워서 내가 기죽을 것 같아. 걱정 마, 잘 처리할 테니까. 기괴해. 한서윤, 너 진짜 기괴하다고. 그 말 벌써 세 번째야. 좀 더 창의적인 욕은 없어. 욕할 가치도 없어. 너랑은 이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받아들일 게 뭐가 있어. 미친 사람 하나 생겼구나 하는 거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어, 이슬아. 나 오늘 점심 너랑 안 먹을래. 속이 안 좋아졌어? 그래, 혼자 조용히 먹고 싶었는데 잘 됐네. 끝까지 기분 나쁘게 말하는구나. 너 정말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는 예전에 많이 했어. 고개 숙이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너 지금 비꼬는 거지, 내가. 너 그렇게 만들었다는 듯이. 그건 내 자격지심이지. 내가 언제 네 탓을 했니? 자격지심이라니. 내가 너한테 자격지심을 가질 게 뭐가 있어. 없으면 다행이고. 아무튼 나 업무 봐야 하니까 이제 그만 가줄래. 이슬은 얼굴이 붉어진 채 서윤의 자리에서 멀어진다. 서윤은 차분하게 모니터를 켜고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 정도의 놀라면 곤란하지.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짓는다. 완벽해. 흠잡을 데가 전혀 없어. 사무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서윤에게 머물러 있다. 서윤은 그 시선들을 즐기며 회의 준비를 마친다. 정다혜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되네. 회의 시간이 다가오자 서윤은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난다. 가보자고, 나의 새로운 세상으로.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다. 서윤은 회의실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내딛는다.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며 복도에 울려 퍼진다. 서윤의 완벽한 하루가 이제 막막을 올렸다. 사무실 한복판에 위치한 대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서윤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정다혜의 검토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한서윤 씨,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예요? 제출한 기획안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3페이지 하단에 예산 기입된 것 좀 보세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이 하나 빠졌잖아요. 영이 하나가 이런 기초적인 오타 하나 못 잡아내면서 무슨 팀 프로젝트를 이끌겠다고 난리예요. 실수는 인정합니다만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텐데요. 지장이 없다니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숫자 하나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걸 변명이라고 해요. 정다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진다. 사람들이 하도 잘났다 잘났다 하니까 세상이 다 본인 발밑으로 보이죠. 에이, 정 팀장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서윤 씨가 요즘 워낙 스타가 되셔서 바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죠. 김민준 씨는? 빠지세요. 저희 업무 이야기 중입니다. 빠지라니 섭섭하네요. 저도 이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인데. 근데 서윤 씨 진짜 실망이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바꾸면
뭐 해요? 알맹이가 이렇게 허술한데.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실력도 없는 게 어디서 도도한 척은 다 하고 있어. 이거 당장 오늘 안으로 다 수정해서 내 메일함에 넣어놔요. 지금 바로 수정해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아니요, 다시 해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검토해서 가져오라고요. 못하겠으면 지금 당장 이 프로젝트에서 손 떼든가. 겨우 오타 하나 때문에 프로젝트를 관두라는 건 과한 처사 아닌가요? 과한 처사 좋아하시네. 당신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서윤 씨가 요즘 좀 기고만장하긴 했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던데? 아니면 어디 나사 하나 빠졌나? 말 조심하세요, 김민준 씨. 조심 안 하면 어쩔 건데 또 눈 부릅뜨고 쳐다보게. 완벽한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그냥 예전처럼 구석에서 땅이나 보고 있지, 그래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으니까 나가요. 당장 나가서 수정해와. 정다혜가 펜을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는다. 알겠습니다. 다시 해서 가져오죠. 그래요. 가서 수고 좀 해봐요. 우리 그림자 씨. 민준 씨도 너무 그러지 마요. 저러다 또 울면 어떡해. 설마요. 저렇게 기가 살았는데 눈물이나 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성격이 아주 괴팍해졌어. 서유는 차가운 시선들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온다. 복도에 서자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다. 여기도 결국 똑같아. 아니, 더 지독해. 완벽한 외모와 자신감을 가졌음에도 주변의 악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몸을 찌르는 것 같아. 서유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본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껍데기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 주변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한서윤 씨 아직 안 나갔어요. 지금 수정 작업 시작했습니다. 태도가 그게 뭐야? 상사가 말하는데 모니터만 보고 최대한 빨리 끝내라고 하셔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대답 하나는 끝내주네. 진짜. 정 팀장님 참으세요. 저 친구 요즘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거든요. 김민준 씨, 제 업무에 간섭하지 말고 본인 일이나 하세요. 이것 봐. 아주 가시가 돋았어. 가시가. 터윤 씨, 그러다 왕따 당해요. 예전에도 그랬잖아. 무슨 근거로 그런 무례한 말을 하시는 거죠? 근거는 무슨, 그냥 내 느낌이지. 사람들 눈은 다 비슷하거든. 서윤 씨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다 보여. 시끄러우니까 둘 다 그만해. 한서윤 씨 2시간 준다 그 안에 못 가져오면 징계위원회 회부할 줄 알아. 2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알바 아니야 어떻게든 해내라고. 정다혜가 힐소리를 내며 멀어진다. 화이팅해요. 우리 완벽한 서윤 씨. 김민준도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를 뜬다. 서윤의 손등에 핏줄이 돋는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기도 지옥인 건 마찬가지야. 서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눈앞의 글자들이 일렁이며 어지러움을 유발한다. 숨이 안 쉬어져. 너무 답답해. 서윤은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한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답다. 이 얼굴이 무슨 소용이야.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데. 이슬이도 민준 씨도 다혜 팀장도 다 똑같아.
그냥 내가 만만해 보이는 건가? 아니면 내가 변해서 화가 난 건가? 서유는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돌아가고 싶어. 나의 진짜 세계로. 거기선 적어도 이런 모멸감은 안 느꼈어. 아니, 익숙했나?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한 인생이 아니야. 서유는 결심한 듯 화장실을 나선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상사 이상훈과 마주친다. 한서윤 씨, 어디 가나? 아, 잠시 머리가 아파서 쉬러 나왔습니다. 쉴 시간이 없을 텐데 정 팀장한테 얘기 들었어. 실수가 잦다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이 크네. 금방 수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서윤 씨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니까. 실수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깎아먹는다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훈의 차가운 눈빛이 서윤의 등을 훑는다. 서윤은 서둘러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챙긴다. 빨리 여길 벗어나야 해. 그 골동품점으로 가야 해. 서윤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뛰쳐나간다. 뒤에서 정다혜가 소리치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 제발 그 거울이 아직 그대로 있기를. 빌딩 숲을 지나 낡은 골목으로 서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는다. 서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골동품점의 낡은 나무 문을 밀어젖혔다. 가게 안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최현우 씨 계세요? 가게 안쪽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제발 누구든 대답 좀 해주세요. 서윤은 전신 거울이 놓여있던 자리를 향해 황급히 발을 옮겼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어야 할 커다란 거울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벽에는 거울이 걸려있던 빈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바닥에는 거울에 잔해인 듯한 유리 조각들이 날카롭게 흩어져 있었다. 거울이 왜 깨져 있는 거지? 서유는 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큰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유리 조각 표면에 물결이 치더니 낯익은 거실의 풍경이 나타났다. 현실 세계에 있는 서윤의 집 거실이었다. 엄마, 아빠! 거울 속에서는 가짜 서윤이 동생 지민과 마주 앉아 있었다. 가짜 서윤은 평소 서윤이라면 엄두도 못 낼 화려한 쇼핑백을 내밀었다. 지민아, 이거 네가 갖고 싶어 하던 한정판 가방이야. 언니,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지민이 네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언니 최고다 역시. 우리 언니밖에 없어. 대신 내가 부탁한 일은 잊지 않았지. 걱정 마, 엄마랑 아빠한테 이미 다 말해뒀어. 지민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거울 너머의 지민은 서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말을 이어갔다. 언니가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했어. 부모님 반응은 어떠셔? 처음에는 안 믿으시더니 내가 울면서 연기하니까 바로 속으시던 걸. 지민아, 내가 어떻게 너한테 이랬는데 언니가 자꾸 헛것을 보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드렸어. 잘했어. 지민아, 넌 정말 똑똑한 동생이야. 언니가 아픈 건 슬프지만 치료는 제대로 받아야 하잖아. 그때 거실로 서윤의 부모님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제발 지민이 말을 믿지 마세요. 엄마, 여기 좀 봐. 언니가 사준 가방이야. 안 돼. 그건 내가 사준 게 아니야. 엄마, 지민이가 요즘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아니야. 엄마 언니가 빨리 건강해지는 게 내 소원이야. 지민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정신병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어? 아빠도 언니 너무 몰아세우지 마. 언니는 지금 마음이 아픈 거니까
부모님은 가짜 서윤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 제발 나를 봐줘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유리 조각 속의 부모님은 진짜 서윤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지민아 방에 가서 쉬어 언니가 나중에 맛있는 거 해줄게. 언니, 가방 고마워. 역시 언니가 최고야. 지민이 방으로 들어가자 가짜 서윤의 표정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지민이는 생각보다 다루기 쉬운 아이였어. 너 대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가짜 서윤이 갑자기 유리 조각 너머에 서윤과 눈을 맞추는 듯 고개를 돌렸다. 거기서 보고 있니? 서윤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버리고 싶어 했던 인생이잖아. 내가 대신 살아주는 건데 왜 화를 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당장 돌려놔. 미안하지만 통로는 이미 내가 부숴버렸어. 부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영원히 그 어둠 속에 갇혀서 썩어가게 될 거야. 아니야, 난 돌아갈 거야. 반드시 돌아갈 거라고. 이제 내 가족들은 너를 미친 사람으로 기억하겠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지민이가 한 말을 들었잖아. 넌 이미 그들에게 지워진 존재야. 지민이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엄마 아빠도 아실 거야. 글쎄, 완벽한 내가 지민이 편을 드는데 과연 누구 말을 믿으실까? 너는 악마야,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의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이지. 네가 나를 원했잖아. 아니야. 난 그저 조금 더 당당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그 대가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나 보네. 제발 부탁이야. 다시 바꿔줘.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 서윤아, 이제 넌 거기서 유령처럼 살아가면 돼. 엄마, 아빠, 지민아, 제발 내 목소리 좀 들어줘요. 가짜 서윤은 차갑게 웃으며 유리 조각을 덮어버리는 신용을 했다. 순식간에 유리 조각 속의 풍경이 사라지고 어두운 가게 안이 비쳤다. 안 돼, 가지마. 지민아,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서윤은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바닥을 긁어댔다. 어떻게 동생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공포가 서윤을 집어삼켰다. 가짜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진짜인 척 웃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서윤은 골동품점 구석에 쌓인 먼지 가득한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최연우 씨,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 거울을 나한테 보여줬잖아. 책임져. 당장 나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가게 안에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인 거야.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 서윤은 손바닥에서 흐르는 피가 바닥에 유리 조각을 적시는 것을 보았다. 피가 나는데 아픈 줄도 모르겠어. 지민이가 한 말들이 칼날보다 더 아프니까. 서윤은 깨진 거울 조각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너도 내가 한심해 보여서 나를 버린 거니. 거울 속의 서윤은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지민아, 네가 원한 게 고작 이런 가방이었어. 가족을 팔아서 얻은 게 고작 이런 거였냐고. 서윤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끝내지는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통로를 부숴도 내가 찾아낼 거야. 서윤은 피 묻은 손으로 옷을 훔치며 가게 밖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 기다려. 내가 반드시 내 가면을 벗겨줄 테니까. 그때 골동품점 밖에서 낯익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훈 상무의 검은색 세단이 가게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서윤은 이상훈 상무의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오늘따라 아주 차분하네, 한서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너라면 내 눈치를 보느라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못했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법이니까요. 상우는 대답 대신 가벼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차가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 사장실로 향했다. 상훈이 묵직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 편한 데 앉아. 서윤은 가죽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차 마실래? 아니면 더 독한 게 필요해? 괜찮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는 위스키 잔에 얼음을 채우며 서윤을 빤히 쳐다보았다. 너 요즘 아주 마음에 들어. 눈빛부터 행동까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거든? 과찬이십니다. 아니, 이건 칭찬이 아니라 관찰 결과야. 어색한 연극을 그만두니까 훨씬 보기 좋네. 서윤은 심장이 가쁘게 뛰는 것을 숨기려 애썼다. 그런데 말이야.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변하면 의심을 사기 마련이지. 의심이라니요. 네가 누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상훈이 서윤의 코앞까지 다가와 상체를 숙였다. 거울 속에서 튀어나온 가짜 한서윤.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나를 속이려 들지 마. 내가 그 골동품점 주인이랑 어떤 사이인지 알면 놀랄 텐데. 최연우 씨를 아십니까? 그 친구는 돈만 주면 뭐든 말해주거든. 네가 지금 가짜 몸으로 여기 있다는 사실까지 말이야. 상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의 네가 훨씬 마음에 드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역시 똑똑해서 좋네. 상우는 책상 위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이 프로젝트를 네가 맡아줘야겠어. 서윤은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훑어보았다. 이건 비자금 세탁 장부 아닙니까? 맞아. 아주 거액이지. 이걸 깔끔하게 처리할 설계자가 필요해. 저는 홍보팀 직원입니다. 이런 일은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 네가 거울 너머에서 온 존재라는 걸 잊었나 본데 법적인 신분도 없는 유령이 범죄를 따지는 게 우습네. 거절하겠습니다. 상훈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거절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어. 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주 당당하네. 하지만 네가 돌아갈 통로가 이미 파괴되었다는 건 알고 있지.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가짜 서윤이가 나한테 협조하고 있거든. 서윤은 눈앞이 아찔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를 영원히 거울 속에 가둘 수 있어. 최현우에게 말해서 너를 거울의 파편으로 만들어버리라고 하면 끝이야. 그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세상은 원래 잔인한 거야. 네가 여기서 완벽한 인생을 누리고 싶다면 내 명령을 들어. 협박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건 비즈니스 제안이지. 너는 능력을 증명하고 나는 돈을 챙기고. 제가 실패하면요. 실패는 곧 소멸을 의미해. 거울 속 어둠 속에서 평생 갇혀 지내고 싶지는 않겠지. 상우는 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쥐었다. 아픕니다. 이거 놓으세요. 내일 아침까지 설계한 초안 가지고 와.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하지 말고. 상우는 서윤을 밀치듯 놓아주었다. 내 감시망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촘촘해. 지민이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지민이까지 건드린 겁니까? 건드리다니
그냥 맛있는 걸 좀 사준 것뿐이야. 그 애는 참 다루기 쉽더군. 서유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나가봐. 일할 시간은 넉넉히 줬다고 생각하니까 서유는 비틀거리며 사장실을 나왔다. 복도의 조명이 평소보다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서유는 벽에 몸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대체 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거울 속의 완벽한 삶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상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서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불안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울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라고. 그렇게는 안 돼.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서유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가짜 서윤과 이상훈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서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공포가 지배하던 마음속에 작은 결단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윤은 이상훈의 집무실이 보이는 복도 끝 모퉁이에 멈춰섰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아. 복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다. 하지만 저들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평소에도 그랬으니까. 서윤은 고개를 깊게 숙이고 어깨를 움츠렸다. 나는 그림자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투명 인간이다. 그녀는 벽면에 붙은 그림자를 따라 아주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발소리를 죽이고 공기처럼 움직여야 해. 보안 요원 한 명이 서윤의 옆을 지나쳤지만 그녀를 인지하지 못했다. 됐어. 통한 거야. 내 불안증이 이럴 때는 도움이 되네. 서윤은 상훈의 비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무실 문 앞에 다다랐다. 잠겨있지 않아야 할 텐데.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리자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좋아. 우선 들어가서 문부터 닫자. 집무실 안은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상훈의 컴퓨터가 어디 있지? 저기구나. 서윤은 책상 위로 달려가 전원 버튼을 눌렀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거야. 분명히 자기 생일이나 과시하기 좋은 숫자겠지. 그녀는 상훈의 가디언즈 배지에 적힌 숫자를 떠올렸다. 역시 너무 뻔해서 하품이 나올 정도네. 화면이 열리자 수많은 폴더가 나타났다. 비자금 내역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겠지. 서윤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찾았다. 프로젝트 제로. 이름부터 수상해. 폴더를 열자 수조 원대에 달하는 자금 흐름도가 보였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뜨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USB를 꺼내 꽂았다. 복사. 시작해. 빨리. 제발 빨리. 진행률을 표시하는 막대가 느릿느릿 올라갔다. 누가 오면 안 돼. 여기서 걸리면 끝장이야. 그때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비서인가? 아니면 상훈? 서유는 책상 아랫 공간으로 몸을 바짝 웅크렸다. 나는 먼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살았다. 서류만 두고 나갔나 봐. 화면을 확인하니 복사가 완료되어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야. 전체 메일 발송 예약. 서유는 상훈의 계정으로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낼 준비를 마쳤다. 당신이 만든 이 가짜 왕국을 당신 손으로 무너뜨리게 해줄게. 그녀는 예약 전송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를 껐다. 이제 30분 뒤면 모든 게 끝난다. 서유는 다시 유령처럼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가 아까보다 더 길게 느껴져.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마. 제발 그냥 지나가줘. 로비에 도착하자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들 뭐 하고 있어? 내가 지시한 홍보 기획안은 다 됐나? 서윤은 상훈과 불과 몇 미터 거리까지 다가갔다. 지금 내 옆을 지나가고 있어. 하지만 넌 날 못 봐. 상훈은 서윤을 보고도 그저 이름 모를 직원인 양 무시하고 지나쳤다. 평생 타인을 깔보며 살았던 게 당신의 패착이야. 건물을 빠져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서윤의 얼굴을 스쳤다. 이제 골동품점으로 가야 해. 시간이 없어. 서윤은 택시를 잡아 타고 최연우의 가게로 향했다. 증거는 확보했어. 이제 가짜 서윤만 돌려보내면 돼. 택시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내 게시판을 확인했다. 아직 잠잠하네. 곧 폭풍이 몰아치겠지. 서윤은 자신의 예민함이 정답을 찾아낸 것에 놀라워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모습이 나를 구했다니. 골동품점 앞에 도착하자 낡은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최현우 씨, 거기 있어요? 가게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거울은 그대로 있네. 다행이야. 그때 거울 속에 서윤이 말을 걸어왔다. 정말 올 줄은 몰랐는데 끈질기기도 해라. 가짜 서윤은 거울 너머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가 망쳐놓은 내 인생, 내가 다시 찾으러 왔어. 가짜 서윤은 거울면을 손으로 툭툭 쳤다. 내 인생? 그 지질하고 보잘것없는 그림자 같은 산 말이야? 서윤은 흔들리지 않고 거울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 부족하고 못나도 그게 진짜 내 거야. 너 같은 가짜가 아니라. 가짜 서윤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내가 없으면 넌 다시 그 어둠 속에서 평생을 보낼 텐데? 서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상관없어. 내 불안함까지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갑자기 거울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이제 돌아가야 해. 거울면이 물결처럼 출렁이며 서윤의 손을 빨아들였다. 안 돼! 못 가! 여기는 이제 내 세상이야! 가짜 서윤이 거울 밖으로 튀어나오려 몸부림쳤다. 아니, 넌 네가 원래 있던 그 허상 속으로 돌아가. 서윤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거울을 향해 돌진했다. 나는 한서윤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 자신이다. 강렬한 빛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보인다. 내가 살던 세상의 냄새가 나. 서윤은 비명소리와 함께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끝났어. 드디어. 그녀의 시야가 암전되었다가 천천히 다시 밝아졌다. 여긴 원래 우리 집인가? 익숙한 가구들과 오래된 벽지가 눈에 들어왔다. 돌아왔어. 진짜 내 세상으로.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을 보았다. 환영해. 못생기고 떨고 있는 진짜 서윤아.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 내 불안과 함께 걸어갈 거야. 서윤은 천천히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의 새벽 공기를 마셨다. 내일은 팀원들에게 내 병을 솔직하게 말해야지. 세상은 변한 게 없었지만 서윤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상훈의 사무실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전 직원의 컴퓨터 화면에 비자금 내역이 적힌 문서가 떠올랐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당장 내려. 서버 차단하라고 했잖아. 서윤은 복도 끝에서 상훈의 절규를 들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이제 끝났어. 당신의 제국도 내 도망도. 비상구 계단을 내려오는 서윤의 등
뒤로 기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숨는 건 오늘로 마지막이야. 서유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려 낡은 골동품점에 도착했다. 결국 다시 왔네. 거울을 열어줘요. 돌아가야겠어요. 한번 선택한 삶을 버리는 건 쉽지 않을 텐데. 이건 내 삶이 아니에요. 가짜라고요. 서윤이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가는 순간 거울 속의 형상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어딜 가려고. 여기가 네가 원하던 낙원이잖아. 나와. 내 자리에서 당장 비켜. 넌 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그림자가 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서연이라고 불러도 아무 말 못하는 겁쟁이로. 이름 따위 틀려도 상관없어. 내가 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 가짜 서윤이 거울 밖으로 손을 뻗어 서윤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네, 가족들도 내가 더 좋대. 유지민도 이미 내 편이야. 지민이를 이용한 건 용서 못해. 그 아이의 거짓말보다 네 존재가 더 나빠. 난 네가 버리고 싶어 했던 완벽한 모습이야. 나를 부정하는 건 너 자신을 부정하는 거라고. 아니, 넌 내가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야. 다시 그 좁고 어두운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 매일 밤 불안해서 잠 못 이루던 그때로? 어두워도 내 방이 편해. 남의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서윤은 가짜 서윤의 팔을 뿌리치고 거울면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 미련한 년. 넌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 팔자야. 고개를 숙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 민준이가 널 비웃던 그 표정 잊었어? 넌 다시 먹잇감이 될 거야? 민준이가 비웃든 말든 상관없어. 걔는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사랑할 줄 모르니까. 이슬이는 어쩌고. 네, 성공을 시기해서 뒤에서 칼 꽂을 준비를 하던 그 친구 말이야. 이슬이의 열등감은 이슬이의 몫이야. 나는 내 길을 갈 뿐이고. 가짜 서윤의 형상이 일그러지며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가지마. 네가 가면 난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애초에 넌 없었어야 할 존재야. 내 불안이 만들어낸 괴물. 내가 있으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상훈이도 무릎 꿇릴 수 있다고.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성공 따윈 필요 없어. 그냥 나답게 숨 쉬고 싶어. 나답게? 그게 뭔데? 바들바들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병신 같은 모습? 그래. 떨리지만 내 목소리로 말하는 거. 그게 진짜 나야. 서윤은 거울 속 가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 거야. 후회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야. 난 지금 나를 선택했어. 생각보다 강하네. 보통은 그 화려함에 취해서 못 나오거든? 화려한 건 금방 질려요. 낡고 초라해도 내 것이 소중하죠. 거짓말이야. 넌 다시 거울을 찾게 될 거야. 아니, 다시는 이 가게 근처에도 안 올 거야. 서윤이 거울 속 가짜 서윤의 손을 강하게 쳐내자 거울 표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안 돼. 부수지 마. 제발. 사라져. 내 머릿속에서. 내 인생에서.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야. 넌 그냥 그림자일 뿐이라고.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야. 난 내 빛을 찾으러 갈 거야. 서윤은 주먹을 꽉 쥐고 거울 너머의 진짜 세상을 향해 몸을 던졌다. 안 돼. 가지 마. 나를 혼자 두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내 과거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갇혀 있을 뿐이지. 이 나쁜 년. 넌 평생 불안에 떨며 살 거야. 떨면서도 한 발짝씩 나아갈 거야. 거울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눈부신 빛이 골동품점을 가득 채웠다. 한서윤.
거기 안 서. 너 어디 숨었어? 마음껏 찾아봐. 난 이제 당신이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니까. 난 완벽했어. 난 네가 꿈꾸던 모든 것이었다고. 완벽함은 죽은 거야. 난 살아있기 위해 불완전함을 선택하겠어. 서윤의 발이 거울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가짜 서윤의 형체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운이 좋군. 거울이 당신을 인정했어. 운이 아니에요. 의지였지. 다음에도 고통스러우면 찾아와. 언제든 문은 열려 있으니.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고통도 내 삶의 일부니까요. 서윤은 거울 조각이 발치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 초라한 모습으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돼. 그거면 충분해. 어둠 속에서 서윤의 손이 거울 밖의 공기를 만졌다. 차갑지만 생생한 현실의 공기였다. 기다려. 내가 돌아갈게. 찾아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아와. 이제 당신은 나를 찾을 수 없어. 난 당신의 세계에서 지워졌으니까. 서윤은 마지막으로 거울 속을 돌아보았다. 그곳엔 더 이상 완벽한 여자는 없었다. 안녕, 나의 가짜 낙원. 비겁한 년. 도망치는 건 결국 너잖아. 아니, 이건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야. 거울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거래 종료군. 고마워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흥미로운 손님이었어. 비대 소용돌이가 서윤을 감싸 안았다. 서윤은 온몸으로 그 압력을 견뎌냈다. 조금 아프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없으면 넌 다시 혼자가 될 텐데.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 이제 내 안에 내가 있으니까. 서윤의 몸이 현실의 문턱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익숙한 서울의 소음이 들려왔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한서윤으로. 안 돼. 거기서 잘 있어. 당신의 그 잘난 세상에서 모든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돌아왔어. 그녀의 앞엔 더 이상 거울이 없었다. 대신 낡고 익숙한 골동품점에 나무문이 보였다. 꿈이 아니었어. 물건값은 이미 치렀으니 그냥 가도 좋아.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뵙지 말아요. 문 밖은 차가운 밤 공기로 가득했다. 서윤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부터는 고개를 들고 걸어야지. 서윤은 떨리는 다리를 다잡고 거리로 나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화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한서윤이다. 그림자가 아니라 한서윤. 밤하늘의 달빛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서윤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서윤은 차가운 골동품점 바닥에 주저앉아 거울 속의 자신을 응시했다. 정말 그 비참한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비참해도 그건 내 삶이야. 넌 거기서 아무도 아니었어. 그냥 그림자였지. 그림자라도 좋아. 내가 만든 내 발자국이니까. 김민준이 네 이름을 틀리게 불러도? 정다혜가 네 얼굴에 소리를 질러도? 상관없어.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아니까. 지민이는 너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어. 돌아가면 넌 혼자야. 혼자가 되는 게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나아. 멍청하긴. 여기서 넌 완벽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한서윤이면 돼. 넌 여전히 떨고 있잖아. 그 지긋지긋한 불안증이 널 평생 괴롭힐 텐데. 이 떨림도 나야. 불안해하는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거야. 거짓말 마. 넌 네가 싫어서 이 거울을 택했잖아. 그때는 도망치고 싶었어.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어. 여긴 네가 꿈꾸던 모든 것이 있어. 명예와 돈,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까지. 그 시선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어. 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완벽함이 주는 쾌감을 잊은 거야? 그건 독이었어. 진짜 나를 죽이는 독. 내가 사라지면 넌 다시 고개도 못 드는 겁쟁이로 돌아갈 텐데. 가짜 서윤이 거울면을 타고 서서히 밖으로 기어 나오려 했다. 아니, 이제 고개 숙이지 않아. 내 불안을 인정했으니까. 웃기지 마. 넌 약해. 넌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약한 게 죄는 아니야. 그게 인간인걸. 인간? 넌 괴물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나를 믿기로 했어. 내 가족들은 어쩌고? 지민이가 널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하는데? 진실을 말할 거야. 시간이 걸려도 바로잡을 거야.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나부터 믿어줄 거야. 그거면 충분해. 제발 정신 차려. 다시 그 지옥으로 가겠다고? 거기가 지옥이 아니라 여기가 지옥이었어. 가짜 인생을 사는 이곳이. 난 절대 안 돌아가. 이 완벽한 삶은 이제 내 거야. 아니, 넌 내 열등감이 만든 환상일 뿐이야. 서유는 거울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가 아닌 서늘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흘렀다. 그 손 치워.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지지 마. 이 손이 바로 나야. 땀이 나고 떨리는 진짜 사람의 손. 네가 나를 부정하면 너도 사라질지 몰라. 사라져도 좋아. 가짜로 살 바에는 그게 나아. 너 정말 미쳤구나. 그래,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아. 이거 놓아. 내 옷 잡지 마.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싫어.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계속 사랑받을 거야.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연극이었어. 거울 속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왜 거울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야? 내 마음이 정했으니까. 너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안 돼. 제발. 내가 더 잘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필요 없어. 완벽한 너보다 부족한 내가 훨씬 더 소중해. 잠깐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충분했어. 이제는 끝이야. 거울면이 파도처럼 출렁이며 가짜 서윤의 몸을 감싸 안았다. 가지마. 나를 혼자 두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원래부터 없었던 존재니까.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 반드시 후회할 거야. 후회해도 내 몫이야. 타인의 삶을 훔치는 것보다 100번 나아. 살려줘. 들어가기 싫어. 제발. 잘 가. 나의 욕심이었던 나. 가짜 서윤이 비명과 함께 거울 깊숙한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동시에 전신 거울에 수만 개의 금이 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거울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지만 서윤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 진짜 끝났네. 바닥에 떨어진 파편 하나하나에 서윤의 눈물 맺힌 얼굴이 비쳤다. 울어도 괜찮아. 한서윤.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엉망이 된 골동품점을 둘러보았다. 구석에 서 있던 최연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돌아가기로 선택했군. 여긴 제자리가 아니니까요. 완벽함을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완벽함은 껍데기일 뿐이었어요. 저는 알맹이가 필요해요. 거울은 이제 기능을 잃었다.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거야.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네가 마주할 현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할 수도 있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그 용기가 얼마나 갈지 궁금하군. 한평생 갈 거예요. 제가 저를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서윤은 최현우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낡은 문이 열리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문 밖은 차가운 밤 공기로 가득했다. 서윤은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참 달다. 서윤은 떨리는 다리를 다잡고 거리로 나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화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한서윤이다. 그림자가 아니라 한서윤. 밤하늘의 달빛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서윤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내일부터는 고개를 들고 걸어야지. 길가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더 이상 작아 보이지 않았다. 지민아, 언니가 갈게. 우리 이제 진짜 대화를 하자.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다. 불안해도 괜찮아. 이게 나니까. 어두운 골목을 지나 밝은 가로등 아래로 서윤이 들어섰다. 도착하면 제일 먼저 따뜻한 차를 마셔야겠어.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 소음마저도 서윤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정겹게 느껴졌다. 다녀왔어. 나의 진짜 세상아.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골동품점의 불빛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마침내 서윤은 자신이 있어야 할 진짜 현실의 문을 열었다. 서윤은 사무실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모두 주목해라. 우리 팀의 주인공인 내가 직접 한서윤 대리의 복직을 환영하겠다. 한 대리님 얼굴이 예전보다 편해 보여서 다행이네요. 복직하자마자 회의인데 준비는 제대로 해온 거 맞죠? 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팀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뺏을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가? 저는 오랫동안 사회적 불안증을 겪어왔습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타인의 시선이 무서워서 숨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눈치 보면서 일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제 상태를 솔직하게 밝히고 도움을 구하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하다는 고백을 들으니 어이가 없네요. 사회생활은 감상문 쓰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몰라요? 김민준 씨, 방금 그 말씀은 매우 무례합니다. 뭐라고요? 동료의 어려움을 나약함으로 치부하는 건 전문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선을 지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정말 피곤하게 만드시네요. 내가 팀장으로 있는 이상 그런 사적인 감정은 집어치워라. 하지만 제 예민함은 업무에서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 이번 홍보 프로젝트 기획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윤은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발표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는 숨겨진 불안입니다. 불안을 파는 마케팅은 이미 흔하디흔한 방식인데요. 흔한 불안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억눌린 진짜 욕망을 건드리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데이터가 놓치는 미세한 심리적 변화를 제가 직접 읽어냈습니다. 고객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소외감과 결핍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압도적인 화제성이다. 진심은 가장 큰 화제가 됩니다. 팀장님, 그게 과연 먹힐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섬세하지 않아요. 민준 씨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숨기고 삽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면 브랜드 가치는 올라갑니다.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니 믿고 지켜봐 주세요.
몇 주 후 프로젝트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게시판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역시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엄청난 성과를 냈군. 운이 좋았던 겁니다. 다음에도 이럴 거라는 보장은 없죠. 운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입니다. 김민준 씨. 민준 씨도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나도 내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 방식이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한 대리님, 아까 거래처에서 연락 왔는데 기획안 칭찬이 대단해요. 고맙습니다. 다혜 씨가 데이터 정리 도와준 덕분이에요. 제가 언제 도와줬다고 그래요. 일은 일이니까 한 거죠. 이번 성공은 나의 탁월한 안목 덕분이라는 걸 잊지 마라. 네, 팀장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서유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방을 챙겼다. 벌써 퇴근입니까? 일이 아직 남았을 텐데요. 저는 제 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민준 씨도 수고하세요. 오늘 회식하자는 소리는 안 하네요. 오늘 나는 바쁘니 각자 해산하도록 해라. 서유는 사무실을 나와 로비를 당당하게 걸어갔다. 서유나,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이제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 너 정말 예전이랑 달라졌어? 비결이 뭐야?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너의 그 완벽주의는 어디 가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깨달았거든. 부럽다. 나는 아직도 내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너도 너만의 세계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글쎄, 너처럼 용기가 생길지 모르겠네. 용기는 대단한 게 아니더라. 그냥 고개를 드는 것부터 시작이야. 언니, 나 오늘 회사 면접 봤는데 완전 대박 났어. 지민아, 거짓말하는 습관은 여전하구나. 아니, 진짜라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어? 네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언니가 뭘 안다고 그래. 나 바빠서 끊을게. 서유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길가에 멈춰섰다. 모두가 각자의 감옥에 갇혀 있구나. 길 건너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안녕. 진짜 한서유. 유리창 속의 서유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내 그림자조차 무섭지 않아. 서유는 군중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따뜻한 온기처럼 느껴져. 불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 서윤의 어깨는 활짝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경쾌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어. 노을이 지는 도심의 풍경이 서윤을 감싸 안았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평범하고 위대한 일상이야. 멀리서 골동품점의 종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당신은 결국 답을 찾았군요. 고마워요. 나를 나로 살게 해줘서. 서유는 환청을 뒤로하고 힘차게 발을 내디뎠다. 나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서유는 자신의 이름을 나지막에 읊조렸다. 한서윤, 수고했어. 그녀의 뒤로 수많은 사람의 발소리가 겹쳐졌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거울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거울 속에는 가장 아프고 가장 아름다운 내가 살고 있다. 서유는 미소를 지으며 군중 사이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가자, 나의 진짜 세상으로. 도심의 소음은 이제 서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오늘도 잘 부탁해. 서윤의 뒷모습이 사뭇 당당해 보인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